적을 증오할 때 우리는 적에게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된다. 자,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은 적의 손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적 때문에 걱정하고 자책하고 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들은 기뻐 춤을 출 것이다. 증오해봤자 그들의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한다. 도리어 낮과 밤을 지옥과 같은 혼란으로 가득 채울 뿐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지 알아 맞춰보라.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그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안갚음하려 들지 말라. 안갚음은 남보다 당신 자신을 더 해치기 때문이다. 순진하다 못해 모자란 이상주의자가 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밀워키 경찰서에서 발행한 공고에서 나왔다. 안갚음하려는 생각이 어떻게 당신을 해칠 수 있을까? 라이프라는 건강 잡지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알 수 있다.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 만성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만성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에 걸린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의 말은 건강한 윤리관을 설파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예수는 최신 의학까지 가르쳤던 것이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그 밖의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내 친구 하나가 최근에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었다.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장이 약하면 분노가 일으킨 발작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레스토랑 사장은 분노 발작으로 사망했다. 지금 내 앞에는 워싱턴주 스포켄 경찰서장 제리 스워타웃에게 받은 편지가 놓여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8세 윌리엄 포카버가 분노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요리사가 자신의 컵받침을 계속 사용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다 못한 그는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총을 쥔 채로 말입니다. 검시관의 보고서를 보니 화병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군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외모를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증오심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항상 굳은 표정을 짓다가 결국 외모가 형편없이 변했다. 아무리 훌륭한 미용시술도 용서와 은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주는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증오는 음식 맛을 즐기지도 못하게 만든다. 성경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기력이 쇠하고 지치고 초조해하고 외모가 망가지고 심장병에 걸리며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적은 박수를 치면서 흡족해하지 않을까?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만은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외모를 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적 때문에 용광로를 뜨겁게 지피지 마라. 그러다가는 내가 먼저 화상을 입을 테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앞에는 스웨덴 웁살라 프로데가탄 24번지에 사는 조지 로나의 편지가 놓여 있다. 조지 로나는 오랫동안 빈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스웨덴으로 피신했다. 무일푼 신세였던 로나는 일자리가 절실했으며 몇 개 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출입 관련 회사의 해외 연락 담당 자리를 찾고 있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전쟁 중에 그런 역할이 필요 없지만 자리가 나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군요.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저는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 해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스웨덴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편지만 봐도 오류투성이잖아요. 편지를 읽은 조지 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내가 스웨덴 말도 제대로 못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라. 정작 자기 편지가 오류투성이인 걸 모르나?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의 화를 돋울 만한 편지를 썼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이 사람이 오를지도 모르잖아. 내가 스웨덴어를 공부한 건 사실이지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할 수 있어. 혹시라도 그렇다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스웨덴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군. 이 사람은 내게 호의를 베푼 셈이야. 그럴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해줬으니 내가 그에게 빚을 진 거나 다름없지. 그렇다면 고맙다는 편지를 써야겠군. 조지 로나는 이미 써둔 편지를 찢어버리고 새로 썼다.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굳이 시간을 내어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도 사과드립니다. 여기저기 조사한 결과 기사가 무역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말을 듣고 감히 편지를 올렸습니다. 제 편지에 문법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게 좋은 조언을 주셨으니 스웨덴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저를 자기 향상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조지 로나는 그에게 자신을 찾아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로나는 그를 만났고 놀랍게도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배우지 않고도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잠재운다라는 사실을 깨우쳤다.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그러는 게 현명한 처사다. 공자는 피해를 입거나 강도를 당해도 그 일을 계속 기억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 존에게 아버지가 앙심을 품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아니요. 아버지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지만 화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하다. 나는 격언이 있다. 뉴욕 시장을 지낸 윌리엄 게이너는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다. 게이너는 황색신문의 신랄한 비판을 받은 후 한 미치광이의 총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는 병실에 누워 죽음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저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이면서 아름답고 우아한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염세주의 연구를 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충고를 들어보자. 그는 삶을 가치 없고 고통스러운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걸을 때마다 우울함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외쳤다.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지 마라. 그 누구도 당신이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만이다. 적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확실한 방법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훨씬 더 커다란 대의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을 잊을 수 있으며 모욕감이나 적개심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할 수 있다. 적에게 안갚은 말을 들지 마라. 그래봐야 적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길 뿐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행동하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말자. 이상 본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